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경우에서 연수 문제를 숙제로 주면서 그 좀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지. 29-12번 연수 문제 29-12번 문제가 있는데, 자, 요 녀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할 건데, 자,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완전 순열이라는 녀석이에요. 또는 우리가 교란 순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교란 순열. 자, 이게 뭐냐? 어떤 집합 x가 있어가지고 이 집합 원소 x가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n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 x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x에서 x로 대응되는 자 이런 함수를 생각할 거야. 이런 함수를 생각하는데. 자, 근데 요런 함수 중에서 AI가 AI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지 않는 1대1 대응 F의 개수를 이제 요 개수가 n값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바뀌냐 그걸 이제 우리가 완전순열 또는 교란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 ABC 3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3명의 사람 ABC가 있는데 자, 다 이제 자기 모자를 쓰고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한번 이제 다 벗었다가 다시 그냥 막 섞어가지고 딱 집어들었는데 3명 모두 자기가 자기 게 아닌 거를 드는 경우야. 그런 경우를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 몇 가지가 있을까 한번 세보면 되거든. A가 자기 거를 못 드니까 A가 들 수 있는 거는 B 또는 C의 거를 집어들어야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A가 B 걸 들었어. 그럼 남는 건 뭐뭐 남았지? A랑 C가 남았지, 그지? 그죠? A랑 C가 남았는데 C가 자기 자신을 못 드니까 C는 무조건 A 걸 들어야 되고요. 그럼 B는 무조건 누구 걸 들어야 돼? C 걸 들어야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A가 C를 들면 남은 거 이제 A, B인데 B가 B 걸 못 드니까 여기에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집어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집어드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자기 거를 놨다가 다시 들었는데 자기 걸 못 잡는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이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요걸 함수로 따지면은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집합 x에서 집합 x로 대응이 되는데 1, 2, 3과 1, 2, 3 이렇게 대응이 되는 1대1 대응을 생각해 볼 거야. 근데 1이 자기 자신으로 못 가고요. 1이 1로 대응이 못 되고 2가 2로 대응이 못 되고 3이 3으로 대응이 못 되는 거야. 여기서는 요 1, 2, 3을 ABC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1이 1로 대응 못 되니까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1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죠? 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또는 1이 3으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2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1대1 대응 fx는 딱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완전 순열의 수를 우리가 기호로는 보통 이제 dn으로 표시하고요. dn. 자, 요 n은 n이 뜻하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개짜리가 완전 순열을 이루냐 그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d3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집합에 대해서는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D4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부터 D4를 함수로 그리면 좀 복잡하니까 조금 전처럼 모자 문제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4명의 사람 ABCD가 있는데 이 ABCD가 자기가 자기 걸 못 잡는 이런 경우들 한번 여기 쭉 세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그럼 자기 걸 못 잡으니까 그럼 A가 잡을 수 있는 거는 B 거, C 거, D 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B, C, D 이런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럼 A가 B 거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남는 게 이제 A, C, D가 남지, 그지? 그럼 A, C, D 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우를 또 나눠서 그리는 방법을 수형도라 그래요. 요 수형도 나뭇가지 그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도 한번 해보지 않았나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장에다가 나뭇가지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이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해보세요.
다 해본 사람은 칠판에 선생님이 한번 다 적어놨으니까 비교해보고 개수가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9가지 나오나요? 네. 9가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을 이제 우리가 좀 어떤 공식 같은 걸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공식 같은 걸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서 추가로 이제 요거 조금 더 쉬운 거 한번 해보자. 만약에 2명이 있었어. 2명이 있으면 얘는 그 경우의 수가 딱 몇 개가 나와요? 1개가 나오죠, 그죠? 그럼 A가 B 거 가지고 B가 A 거 가지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D2에 해당되는 거는 얼마다? 1이다. D4에 해당되는 거는 9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요령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요령을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잘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4개짜리를 이제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로. 자, x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데, 자,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1을 대응시키고 2를 대응시키고 3을 대응시키고 4를 대응시키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먼저 1을 대응시킬 때 1이 이제 1로 못 가니까 2, 3, 4 중에 하나에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2, 3, 4 중에 하나를 대응시키니까 이제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D4를 지금부터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짜리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의 숫자를 이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 건데, 자, 1이 일단 대응될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가 있지, 그치? 이게 왜 3가지가 나왔을까요? 자기 자신 빼고니까. 4개 중에서 자기 자신 빼고니까. 그래서 일단 1을 대응시킬 때 4개 중에 자기 자신 하나 빼고 3가지 경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이 대응될 수 있는 게. 자, 그럼 1이 예를 들어서 2로 대응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1이 2로 대응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가지 경우를 생각해 줄 수 있는데, 1이 2로 대응됐으면 그 대응된 숫자 2는 거꾸로 완전히 크로스로 1로 대응되는 이런 경우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 남은 두 개가 자기 자신으로 못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2개짜리 교란 순열의 숫자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서 1이 요런 케이스는 서로 2개가 크로스로 가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제 남은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돼? D2개가 되겠어요. 그죠? 요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합의 법칙과 더하기지. 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까 1이 2로 갔어. 1이 2로 갔어. 그럼 2는 1로 가거나 1로 못 가거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1이 2로 갔을 때 2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가 1로 가거나 크로스로 가거나 아니면 크로스로 안 가거나. 자, 그럼 2가 1로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2가 1로 못 가면은 이 2를 2처럼 생각해버리면 되겠지. 자기 자신을 못 가는 걸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기 자신을 못 가는 걸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3개짜리 교란 순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 1을 2처럼 생각해주면은 2가 2로 못 가고 3이 3으로 못 가고 4가 4로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얘는 3개짜리 교란 순열의 수니까 2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짜리 교란 순열의 수랑 3개짜리 교란 순열의 수를 합해주면은 이제 뭐야? 1이 이제 어떤 3개의 숫자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됐을 때 그 결정된 숫자가 이제 또 대응될 때 크로스로 대응되냐 크로스로 대응되지 않느냐 이 2가지 경우를 갈리게 되고 또는으로 엮이는 거죠. 크로스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크로스로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럼 크로스로 연결이 되면은 남은 것들은 전체 4개 중에서 2개 빼고 남은 2개의 교란 순열의 숫자가 돼버린 거고, 크로스로 안 가는 거면은 3개짜리 교란 순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걸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럼 n개짜리 교란 순열의 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n-1에다가 dn-2 더하기 dn-1 요렇게 이제 계산이 돼버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교란 순열을 구하는 일종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교란 순열의 수 dn을 구하는 방법은 n-1 곱하기 dn-2 더하기 dn-1 요렇게 이제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D2, D3, D4를 구해놨는데 그럼 이 공식에 맞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D4는 4 빼기 1 곱하기 D3, D2가 1이었고 D3가 2였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하니까 9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그지? 네. 그럼 D5도 한번 계산해볼까? D5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5명이 이제 모자를 벗어두고 무작위로 집었는데 자기가 달 걸 못 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이렇게 수용도 아까처럼 수용도 그리면 되게 길어질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이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5 빼기 1 곱하기 자 D3 더하기 D4가 되는데 D3랑 D4는 우리가 2랑 9라고 찾아놨잖아. 그지? 네, 따라서 얘는 몇 개가 돼요? 44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재작년쯤인가 대학고에서 이 D5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5명이 모자를 벗어두고 이제 다시 집었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시험 시간에 이거 수용도 그려서 풀려면 시간 오지게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아니 숫자를 아예 외워놓거나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실은 시험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 게 이제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다. 가급적이면 근데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정식으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5개 이상, 6개 정도 되면 수영도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겠지. 5개는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그리면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개 이상은 무조건 안 나오기 때문에 한 5개 정도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공식을 까먹었으면 그냥 숫자를 외워놔도 돼요, 실은. 숫자를 외워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또 공식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고등학교 정식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라서 학교 시험에 5개짜리 원래 내면 안 되는데 가끔 이 또라이 선생님들이 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원을 다 배우고 나중에 좀 그 수원에서 배우는 수열, 점화식 이런 걸 좀 이제 예쁘게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얘는 지금 연속한 한글 사이 관계식으로 우리가 찾았잖아, 그지? 하지만 나중에는 이 DN이라는 녀석이 그냥 n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는지도 배워요, 실은. 근데 그 식은 이제 좀 복잡한 식이라서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빼고 이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일단 공식 까먹으면은 무조건 수영도 그려. 아까 전처럼 알겠지? 얘는 이제 수영도 그려서 푸는 문제인데 원래는. 근데 수영도가 이제 한 5개쯤 되면 이제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딱 봐도 44가지인데 이 44가지를 쭉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들겠지, 그지? 그래서 조금 이제 물론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령을 좀 알게 돼서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44개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4개짜리 했을 때도 A가 B를 가지는 경우, C를 가지는 경우, D를 가지는 경우 각각 3가지씩 나왔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식으로 찾아주면 쟤도 뭐 풀리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식을 찾을 수 있다. 완전 순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사고에서는 이런 토픽들이 이제 좀 잘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 여기 요 녀석으로부터 일반항 구하는 거 좀 어렵다 그랬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행평가나 뭐 이제 그 특기활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주제로 좀 써먹기도 좋은 녀석이니까 주제를 좀 이제 키워드를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교과과정 외지만 살짝 벗어난 것들은 여러분들 일단 키워드는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두세요. 그럼 나중에 뭐 보고서 쓰는 문제라던가 뭐 조사해봐라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 그 학생부에 들어갈 내용들 만들어낼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건드려주면은 좀 좋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서 좀 중요한 얘기들은 다 한번 해봤고요. 뒤에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제 순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아직 노총각인 강모 씨는 주변으로부터 소개팅 제의를 받았습니다. 강모 씨를 보다 못한 친구들이 소개팅 대상자를 몇 명을 이제 좀 추려가지고 연락을 해줬어요. 뭐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유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송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공시성을 가진 아가씨도 있고, 뭐 서시성을 가진 아가씨도 있고, 뭐 이시성을 가진 아가씨도 있다. 뭐 이렇게 5명. 이제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 바빠. 애들 가르칠 아이 강모 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섯 명을 다 만나기 좀 힘들고 세 명만 만나려고 해요. 예, 세 명만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세 명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한 번에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첫날 만날 사람 한 명 찍고 두 번째 만날 사람 한 명 찍고 세 번째 만날 사람 한 명 찍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황이 뭐냐? 이 상황이 바로 순열이에요. 자, 서로 다른 5개의 대상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주는 겁니다. 요런 걸 이제 순열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런 걸 순열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식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해주는 경우이세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이소. 요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간단하게 나타낼 겁니다. 이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NPR, 요 P는 이제 순열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인데 뭔지 까먹었어요. 너무 선생님도 오래돼가지고 중요한 단어는 아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NPR 이렇게 정석책이 있을 텐데 아마 P가 퍼뮤테이션 270쪽이 있습니다. 270쪽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NPR 이렇게 이제 기호를 써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 순서대로 몇 개를 뽑는다. r개를 뽑아서 이제 나열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요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OP 3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자, 5명 중에서, 첫날에 만날 사람은 이제 몇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주면 되지? 5명 중에 한 명을 뽑아주면 되죠. 그죠? 굉장히 선택지가 넓습니다. 5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5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 5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만났어. 그리고 실망을 했죠. 그 다음날 이제, 그럼 몇 명 중에? 남은 4명 중에 또 한 명을 만나겠지, 그치? 그럼 요 두 번째 날에는 선택지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날에도 실망을 했어요. 그날에도 실망했어.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만날 거야. 그럼 얘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3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날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 날 만나고, 그리고 세 번째 날 만난 거야. 그리고로 엮였으니까 얘는 무슨 법칙? 곱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강모 씨는 눈만 더럽게 높다. 그래서 평생 노총각으로 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의 계산을 여러분 어디선가 좀 본 적이 있지 않나? 어디서 봤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거. 비슷한 걸 언제 봤냐면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에요. 자, X집합은 이제 첫날 1일차, 2일차, 3일차에 만날 사람을 여기에 이제 5명이 이렇게 있는데 2일차에 만날 사람 한 명 뽑아서 이어주고 2일차에 만날 사람 한 명 뽑아서 이어주고 3일차에 만날 사람 한 명에서 뽑아주는데 이제 1일차에 대응이 된 사람은 2일차에 대응이 못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1대1 함수라 그랬죠, 그죠?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랑 그 개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죠? 요런 겁니다. 그래서 순열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1대1 함수의 개수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함수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P3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죠. 자, OP3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그럼 이제 첫날부터 시작해서 5가지, 4가지, 3가지로 선택지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그럼 5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를 곱해라? 3개를 곱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돼.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7개 중에 순서를 생각해서 4개를 뽑는다.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 어떻게?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몇 개 곱한다? 4개를 곱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은 얘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몇 개 곱하라는 얘기예요? r개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NPR이란 녀석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해. n 빼기 1, 그 다음에 n 빼기 2 이런 식으로 쭉 곱해나가가지고 여기까지 곱할 건데 이 숫자가 총 몇 개가 되게? R개가 되게 곱할 거예요. R개가 되게 곱할 건데 자, 그럼 R개가 되려면 이 맨 끝에 들어갈 숫자가 뭐면 되겠어요? 뭐면 될까요? 서영아? 그럼 맨 끝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될까? 맨 끝에 들어갈 식은? 1. 응? 0. 알게라니까? 알.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하세요. 찍지 말고. 여기서 이거 봐봐.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4개를 뽑아서 그럼 7, 6, 5, 4 이렇게 곱해지잖아. 그치? 그죠? 이 4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절묘하게 숫자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그랬구나.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10p3 이런 거 생각해보자. 10p3은 그럼 어떻게 돼요? 10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3개 곱한 거지. 그치?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까지 3개니까. 그죠? 자, 이 끝에 나오는 숫자, 마지막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죠? 10 빼기 3 더하기 1. 그치. 10 빼기 3 더하기 1.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 숫자는 n에다가 0을 빼준 거다. 두 번째 숫자는 n에다가 1을 빼준 거다. 세 번째 숫자는 n에다가 2를 빼준 거다. 네 번째 숫자는 그럼 n에다가 3을 빼준 거다. 그럼 r번째 숫자는 n에다가 뭘 빼준 게 되겠어? r-1을 빼준 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규칙성을 따져보면 그렇잖아. 첫 번째 빼기 0, 두 번째 빼기 1, 세 번째 빼기 2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몇 번째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r 번째에는 n에다가 r-1을 빼주면 되겠지.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요? n 빼기 r 더하기 1까지 이제 곱해준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좀 불편하죠,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배운 요령대로 실제로 숫자로 나올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주면 돼? 맨 앞에 숫자부터 시작해서 요 개수만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이제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데 자, 선생님 그럼 이게 공식이 아닌가요? 좀 안 예뻐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엄밀하게 정의할 때 이 가운데 땡땡땡땡 들어간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야. 땡땡땡땡 들어간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땡땡땡땡을 없앨 수 있게 우리가 새로운 수학 기호 하나를 배울 건데 그 녀석이 바로 뭔가 하니까 팩토리얼 계승이라는 녀석입니다. 자, 기호는 이제 느낌표 기호를 써죠. 느낌표 기호를 읽고 느낌표 기호로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은 팩토리얼 또는 우리말로 계승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계승하니까 갑자기 게임 멘트가 떠오르는데 뭐를 계승 중입니다. 뭐 이런 미안해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주고요. 네. 자, 그럼 n 팩토리얼의 뜻은 뭐냐? n 팩토리얼은 뭐냐면은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어디까지 곱해주는 거냐면 1이 될 때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1이 될 때까지 곱해주는 겁니다. 간단한 산수 몇 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3팩토리얼은 얼마가 되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되겠죠. 그죠? 네, 4팩토리얼은 얼마가 돼요? 4, 3, 2, 1이니까 24. 5팩토리얼은 암산이 빠른데? 어떻게 계산했어요? 24에다 5 곱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령인데 그럼 5팩토리얼을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다? 5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 계산할 때. 네, 120. 자, 6팩토리얼은 그러면은 720이 되겠죠. 얘는 6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되겠지, 그치? 네, 7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통 한 6팩토리얼 정도까지는 우리가 암기를 좀 해놓고 있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숫자가 4자릿수 넘어가는 거 전까지는 좀 자주 나오는 숫자는 보통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팩토리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의 거듭제곱 또는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뭐 6의 거듭제곱 이런 숫자들은 4자릿수 넘어가기 전까지 3자릿수 정도까지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항상. 예. 가급적 좀 외워두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령이 하나 나오는데 자, 그럼 내가 6팩토리얼을 쓸 때
6543, 21까지 곱하는데 적당한 데서 끊어가지고 654까지 곱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3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네. 내가 곱하기 중간에 어디선가 끊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팩토리얼로 쭉 써줄 수가 있어.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계승의 기호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계산하고 있던 MPR로 다시 돌아가 볼 거야. 자, MPR은 M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아까 전에 맨 끝에 숫자가 M 빼기 R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녀석은 N에다가 R-1 곱한 거죠. N에다 R-1을 빼준 거죠. 그죠? 여기까지 곱한 녀석인데 근데 이 녀석은 이제 숫자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규칙성을 보니까 왠지 요 팩토리얼 계산이 유사하잖아. 그지? 유사한데 1까지 안 갔어요. 1까지 안 갔어. 자, 그럼 1까지 안 간 걸 어떻게 처리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봅시다. 내가 이제 6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곱한 게 6팩토리얼인데 자, 요게 그럼 6팩토리얼이야 지금. 근데 요 3부터 1까지 곱한 거는 3팩토리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6부터 시작해서 4까지 곱한 거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을까? 6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녀석은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에 만약에 숫자가 좀 더 이어지면 그 다음에 나올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M 빼기 R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래요. 여기 M 빼기 R, M 빼기 R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1까지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M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게 M 팩토리얼인데 요만큼이 실은 필요 없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분모에다가 냅둬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요 녀석은 간단하게 하나로 나타내는 거야? M-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니까 M-R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M 팩토리얼, M부터 1까지 곱한 거에서 M-R부터 1까지 곱한 거를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이제 MPR의 또 다른 새로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문자가 없는 N과 R이 다 숫자로 나온 녀석을 계산할 때는 그냥 우리 처음 배웠던 요령대로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R개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문자로 나와서 문자로 나온 식을 다룰 때는 이렇게 이제 요 공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땡땡땡의 표현 없이 요 공식을 써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이 여러분들 272쪽에 이제 나와 있어요. 272쪽에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요걸 쓸 때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약속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이 기호를 쓰게 한 약속. 이 기호를 쓰게 한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0팩토리얼입니다. 0팩토리얼. 자, 0팩토리얼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얘는 1이라고 약속을 해줄 거예요. 네, 얘는 1이라고 약속을 해준다. 이건 정의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정의는 약속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수학을 배우다 보면 이 n 값이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분수인 경우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분수인 경우도 배우게 되는데 그럼 이제 식이 오지게 복잡한데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좀 따져주기 위해서 0팩토리얼을 1로 정의했을 때 모든 게 이제 예쁘게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서 배우면 되고요. 대학 가서 이제 그런 녀석을 이제 감마 펑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감마 펑션과 그 다음에 뭐지? 이걸 좀 더 이제 가지고 나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만 가설이라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리만 가설이란 게 있어요. 아직 가설이라서 뭐 증명은 안 되는데 그 가설이 지금 그 좀 물리학을 공부한다, 수학을 공부한다, 좀 철학을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떠들고 있냐면 이 리만 가설이 결국은 우주를 설명하는 최종 끝판왕 킹왕짱 공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명은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뭔가 이제 수학자들만의 세계가 있잖아. 거기서 놀다가 이제 뭐 어떤 함수를 찾아냈는데. 그 이제 또 과학자들이 이제 뭐 양자 세계, 뭐 거시 세계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똑같은 공식이 나온 거야. 이게 서로 다른 데 출발하는데 똑같은 데로 합쳐지니까 이게 왠지 세상을 설명하는 뭐 근원 공식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뭐 리먼 것을 한번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많이 있어요 영상들이. 자, 뭐 어쨌든 MPR은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다라고 공식을 외워놓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이 공식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공식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풀면 되고 그냥 숫자로 나온 문제들 이렇게 풀면 되고 가끔 이제 문자로 나온 식들 다룰 때 얘를 써주면 되는데 얘는 굉장히 드물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다 알아두자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팩토리얼이 1이기 때문에 0팩토리얼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MPN을 이 R 자리에다 N을 넣어가지고 이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MPN은 어떻게 되겠어요? M 팩토리얼을 뭘로 나눈 거야? M 빼기니까 0이 되겠죠. 0 팩토리얼로 나눈 게 될 거고 0 팩토리얼의 값이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럼 MPN은 말로 표현한 뭐예요?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n부터 여기까지 쫙 곱한 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이 1로 약속을 한다는 거 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들이 271쪽 아래쪽에 기본 정석이 정리가 한번 쫙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별표 써놓고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석책에서는 이제 순열과 조합이 좀 이제 다른 얘기들로 그 단원이 약간 소단원으로 구분돼서 나와 있는데 실은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단원 구분이 크게 없습니다. 단원 구분이 크게 없어서 일단 조합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조합도 설명 좀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팩토리얼을 좀 익숙하게 이제 다루는 방법을 처음 보는 기호다 보니까 좀 연습을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그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273쪽에 있는 기본 문제를 한번 풀고 이거 연습을 한번 좀 하고 갑시다. 자, 273페이지 기본 문제 30-2번 문제를 보자. 기본 30-2번 하기 전에 좀 쉬운 거 먼저 할까요? 기본 30-1번으로 기본 공식 써먹는 거 한번 연습하고 가자. 이거 연습하고 봅시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MPE가 30이 되는 요런 n값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문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둘 다 문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원래 MPR 공식 그 원리 외운 대로 그냥 가주면 돼요. 이 뜻이 뭐야? n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 곱한 거야? 2개 곱한 거예요. 그러면은 n에다가 n-1을 곱한 게 얼마구나? 30이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요건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을 뭐 이항시켜서 막 풀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는 n이 어차피 자연수라는 거 알잖아. 그래 안 그래? n은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럼 연속된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30이 나오도록 30을 소인수분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알겠어요? 30을 소인수분해주면 어떻게 돼? 연속된 두 숫자의 곱으로 나타내주면 6 곱하기 5죠. 따라서 n값이 얼마구나? 6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우리가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봅시다. 2번. ENP3은 44 곱하기 NP2다. 요걸 만족시키는 n값을 찾아보래. 자, 그럼 ENP3은 EN부터 시작해가지고 EN 곱하기 EN-1 곱하기 EN- 이렇게 숫자를 3개 곱해주게 되겠죠. 그죠? 네. 이 녀석이 44 곱하기 NP인데 NP는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2개 곱한 거.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요거 양변을 이제 비교해보면 N이 하나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1도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니까 여기 44랑 약분시키면 11이 될 거야. 그럼 최종 정리식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N-1이 11이니까 따라서 N값은 얼마구나? 6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자, OPR 곱하기 6팩토리얼 이 녀석이 43,200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6팩토리얼은 일단 72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720으로 빨리 나눠버리면 되겠네. 한 번에 나누기가 좀 힘든가요? 60 나오나? 720 곱하기 60 해주면 되죠, 그죠? 산도가 빠르네. 네. 그래서 양변과 6팩토리얼로 나눠주면 OPR이 60이다라는 얘기고, 자, 그럼 OPR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했냐? R개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를 60을 5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곱하면 될지 계산해보면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따라서 R값이 얼마구나? 3이구나.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 곱했죠. 요렇게 이제 찾아주면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뭐
어렵지는 않은 건데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유제 30-2번 가지고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유제 30-2번. 자,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죠, 그죠? 그럼 자, 풀어봤니? 자, 그럼 이제 기본 30-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녀석은 이제 별표 5개 쳐놓고요. 요거 이제 팩토리얼을 이제 우리가 좀 잘 다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들입니다. 아주 좋은 예제들이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MPR의 계산 공식이 M 팩토리얼을 M-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다. 자, 요걸 배웠고,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1번과 2번의 공식을 한번 수식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은 MPR은 N 곱하기 M-1P R-1과 같다 그랬는데, 자, 그럼 이제 요 우변을 계산한 결과가 이 녀석이 나오면 되잖아. 그치? 이 녀석이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M-1 그러면은 이제 n 곱하기 n-1p r-1은 원래 MPR 공식에서 n이 들어갈 자리에 n-1을 넣고 r이 들어갈 자리에 r-1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럼 n이 들어갈 자리에 n-1을 넣어주면 여기 분자가 n-1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분모에는 어떻게 돼요? m 빼기 1 빼기 r 빼기 1의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될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이 분자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자를 보니까 분자가 아니고 분모를 보니까 m 빼기 1 빼기 r 빼기 1은 빼기 1 빼기 1 요게 이제 사라지죠, 그죠? 마이너스 1에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돼서 날아가고 분모는 여전히 m-r이 될 겁니다. 여기는 m-r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n 곱하기 m-1 팩토리얼인데 이 분자가 이제 우리 아까 어떻게 배웠지? n 곱하기 n-1부터 1까지 곱한 거야. 합해주면 뭐가 돼요? n부터 1까지 곱한 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분자가 뭐가 돼요? n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러니까 결국 npr이랑 똑같게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공식이 유도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 뭐 별로 안 어려운 건데요. 자, 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n-1p r-1을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아까 전에 한 대로 여기 이제 n-1 팩토리얼 나누기 n-1 빼기 r-1은 n-r 팩토리얼인 거 아까 조금 전에 했었죠, 그죠? 예, 갖다 써주고요. 근데 내가 공식을 잘못 뺏긴 거 같은데? 잘못 뺏겼네. 미안, 여기가 r이네요. 다시 합시다.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다시. n-1pr은 그럼 어떻게 돼요? 분자는 n-1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n에다가 n-1 대입하고 거기다 이제 r 빼준 거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r 곱하기 자 n-1p r-1은 여기 앞에 썼던 요 녀석입니다. 네, 그죠? 요만큼 네, 요만큼을 갖다 써주면은 얘는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돼버리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쨌든 간에 분수끼리 더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분수끼리 더할 때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되지? 통분을 해줘야 된다. 이거 통분을 이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다시 써주면은 여기 분모를 n 빼기 r 빼기 1로 순서를 조금 바꿔 써줄게요. 그래도 뭐 값은 상관없잖아, 그지? 네. R은 분자를 올려버리고. 자, 그럼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분하면 뭘로 통분이 될 것 같아? 자, 여기도 요거 한번 봅시다. 4팩토리얼 분의 1과 5팩토리얼 분의 1을 더했어. 그럼 얘는 통분을 뭘로 해주면 되겠어요? 5팩토리얼로 해주면 되죠. 얘는 431 곱한 거, 얘는 5431 곱한 거니까 이 녀석의 위아래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게 문자로 나왔을 때 똑같아요. n 빼기 r과 n 빼기 r에다 1 곱해준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차이 나는 숫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통분을 뭘로 해줘야겠어요? 얘로 해줘야겠어요? 얘로 해줘야겠어? 얘로 해줘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n 빼기 r 곱하기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위아래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n 빼기 r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통분을 시킬 때 요 녀석의 위아래에다가 n-r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통분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지? 통분하면은 결과가 그럼 n-r 팩토리얼이 통분이 된 거고 이걸로. 그다음에 분자를 보면 n 빼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n-1 팩토리얼이 공통인수잖아, 그지?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주세요. 자, 묶어주면은 n-1 팩토리얼로 묶어주면은 n 빼기 r 더하기 r이 돼서 마이너스 r 플러스 r을 살리니까 n만 남고 그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이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이 뭐가 된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결국 npr이랑 똑같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팩토리얼 다룰 때 우리가 통분할 때 문자로 나와 있는 식 다루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뒤에 조합 가서도 비슷한 거 한번 할 건데 그때도 이제 잘 나오는 거니까 연습 좀 잘 해두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나온 그냥 증명하라는 예제긴 한데 이게 실은 식의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지금부터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n자리에다가 5를 넣고 r자리에다 3을 넣어서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그럼 뭐냐면 5p3이라는 녀석은 5 곱하기 4p2 이런 공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5p3은 4p3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4p2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까 이제 다시 소개팅 얘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다섯 성씨를 가진 강모 씨가 5명을 소개를 받았는데,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을 이제 만날 사람을 정한다 그랬잖아, 그지? 네,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첫날에 만날 사람을 정하는 방법의 수가 5가지야, 그지? 그래서 그 5가지 첫날 만날 사람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서 그 다음날 2날에 만날 사람을 또 순서대로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4P입니다. 그러니까 첫날과 두 번째, 세 번째 날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냥.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준 거다.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얘는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5명의 사진을 이제 다 받아봤을 거 아니야, 그지? 5명의 사진을 받아봤는데, 와, 이 유시성을 가진 애가 선생님의 첫사랑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어.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첫사랑이 별로 끝이 안 좋아. 왠지 안 끌려.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제외하고 만나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는 반드시 제외하고 만나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남은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3명을 뽑아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시켜주면 되겠지. 그지? 예, 그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예. 남은 4명 중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특정한 한 명을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이제 뽑아서 만난다. 이런 거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첫사랑이 좀 안 좋게 끝났긴 하지만 그래도 첫사랑은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얘를 반드시 픽을 해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만난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2명만 더 만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을 더 뽑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만나기로 정한 저 첫사랑 닮은 애는 여기 이 첫날 만날지 두 번째 날 만날지 세 번째 날 만날지를 결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게 이제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특정한 하나를 반드시 배제시키고 뽑는 경우의 수, 얘는 특정한 한 개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더하기랑 곱하기가 있는데 이걸 말로 엮어보면은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해주면 요 n-1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특정한 하나를 포함하거나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배제하는 상황으로 보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총 3명을 뽑을 건데 4P3이다 그러면 특정한 하나를 배제시킨 거야.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을 다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얘는 뭐예요? 4P이니까 일단 3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뽑는 거니까 1명은 이제 어떻게 해준 거야? 이미 뽑아준 거야. 그래서 나머지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뽑은 애들이랑 합해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생각을 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준 이 내용이 그 밑에 273쪽 아래쪽에 어드바이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어드바이스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